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결국은, 초과 청구인데요. 얘는 그냥, 얘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제가 미청구 하나 만들고 뭐야. 초과 청구 하나 만들라고 문제를 약간 수정한 거예요. 불가야. 밑에 거 있죠. 약간 수정해서 초과 청구를 하나 내려고 그냥 만든 문제니까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진행 기준 얼마예요? 먼저 20%. 그러면 내가 도급 금액에 20% 곱하면요. 예, 그죠? 누적 계약, 그죠? 계약 수익이, 즉 공사 수익이 얼마예요? 20%. 600만 원 되겠습니까? 근데 청구를 얼마 했어요? 이만큼 한 거잖아요. 좀 많이 했잖아요. 30만 원. 초과 청구 30이다 이 말이잖아요. 100 아니죠? 뭐야? 뭐 초과 청구 30, 그죠? 3번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요, 그냥 쉽게 한 문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기 앞에 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풀었던 문제가 있는데 앞에 가서 이론 문제, 최근에 나왔던 이론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도 요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죠? 공사 수익의 진행 기준 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그죠?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죠? 모형만 좀 아세요. 그냥 만약에 그죠? 공사 수익보다 공사 원가가 더 많으면요. 즉 손실이 더 많으면 바로 손실을 한 시점에 바로 뭐야? 보수주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바로 비용 처리한다. 요건 하나 알아두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경우.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요. 진행률도 합리적으로 알고 있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해당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수익을 잡은 거예요. 진행 기준에 따라. 자, 근데 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진행률도 모르겠고, 회수 가능성도, 그죠? 투입한 원가도 회수도 못하겠다. 아예 모르겠다 하면요. 그럼 수익을 못 잡는 거예요. 수익을 못 잡고, 그죠? 투입한 원가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요거만. 근데 요 경우 있잖아요. 진행률은 잘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수익을 잡을 때, 원래는 뭐 투입한 원가에 마진을 붙여서 수익 잡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발생 원가 회수 가능 금액 있죠. 중에 적은 금액 정도는 뭐예요? 수익을 잡는다. 그러니까 얘는 진행 정도에 따라 잘 잡는 거. 얘는 뭐야? 수익은 수익인데 투입한 원가만 수입 잡는 거. 얘는요. 아예 그죠. 수익을 잡을 수 없고 비용 처리하는 거. 요 세 개의 논점을 여러분들이 요 이론 문제에 가끔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문제가 나왔어요. 계약 전에 있죠. 내가 이제 아직 계약하기 전에 미리 돈 준 거는 계약 금액에 결국은 포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약한 후에 공사 선거는요. 미리 돈 준 거는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률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한번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1번이 그죠? 가장 있죠. 보기 좋은 말이에요. 건설 결과를 신뢰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 계약과 관련된 그죠?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는 보고 기간 말 현재 계약 활동에 뭡니까?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여기 맞고, 두 번째 볼게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계약에 따라, 그러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뭐예요? 하도급자에게 대해서 선급한 금액은 뭐예요?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 발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계약 전은 뭐예요? 포함되지만 계약 후는 뭐예요? 선급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디테일한 건데 기출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 있죠. 변형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 문제은행이니까 의미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총계약을 만약에 손실이 날 것 같으면 바로 비용 처리하고, 네 번째 때문에 그래요. 건설 결과의 신뢰성 있게, 건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그러면 추정할 수 없다는 말은 회수 가능성은 있다는 말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인식하며
발생한 원가는 뭐예요? 그죠? 당해 그죠? 비용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 요거네요. 지금 여기서 요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건설 계약의 신뢰성 결과를 신뢰성에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 수익은 계약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높은 것만 인식하고 발생한 계약 원가는 모두 당해. 아, 요거네요. 요겁니다. 요거. 둘 중에 있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작은 금액만 수익 인식하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4번의 얘기가 바로 뭐야? 요거 경우 2번 두 번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론 문제 여러분들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 많이 내요. 이런 류에 많이 내고 얘는요 잘 안 내요. 추론의 문제인데 혹시나 하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이 초과 청구, 미청구는 꼭 하나 나오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간 프린터가 약간 찌그러져 가지고 밀려 가지고 그래서 좀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밀렸기 때문에 그걸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약간 밀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후본급여, 퇴직연금 보겠습니다. 보통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많이 출제될 때는 두 문제 나오는데요. 그냥 딱 보니까 나와요. 패턴은 두 개입니다. 이 종후본급여 내종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 쉬운 문제. 종후본급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하나 내고 가장 많이 내는 건요. 요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 그죠? 요거가 출제가 돼요. 시험 문제 있죠. 퇴직연금이라면 얘가 뭐예요? 한 7, 80%는 얘만 내는 것 같아요. 딱 두 개 정해져 있어. 그리고 약간의 여러분이 퇴직연금에 있죠. 기초적 개념만 안다라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보겠습니다. 자, 종후본급여를 보죠. 그러니까 종후본급여에 대해서는요,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손익계산서에 있죠. 이거를 내용을 할 때 일반적인 종류보다 좀 더 확대해서 뭡니까? 이거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후본급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단기 종후본급여. 단기죠. 단기란 말은 1년 내에 뭡니까? 종후본한테 지급하는 그죠? 모든 급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특한 부분이 이제 퇴직급여까지 알겠죠, 그죠? 퇴직급여, 종후본급여 중에 인건비 중에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 월급, 급여, 월급여,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두 개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단기가 있다는 말은 장기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장기 종후본급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도드라진 있죠.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해고 예고수당, 그죠? 명예퇴직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가 되잖아요. 종후본급여는 단기가 있으면 장기도 있고요, 그죠? 장기가 있으면 단기가 있으면 장기가 있을 거고, 퇴직급여도 인건비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해고 예고급여 있죠. 우리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뭐예요? 해고 예고하고 그에 따른 만약에 따르게 되면 사직을 하게 되면 그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예퇴직금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있죠. 단기 종후본급여는 임금, 그죠? 유급 휴가 등등등 이런 거를 의미하고요. 요거 하나만 챙기면 좋겠습니다. IFRS에서의 단기 종후본급여 안에는 요것도 포함한다는 거. 그죠? 요 금액도 포함된다는 점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종후본이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받는 있죠. 화폐성 말고 비화폐성 급여 있죠. 그러니까 사택에서 하는 제공이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같으면 거기 들어가면 삼성전자 그죠? 입구에 들어가서 보시면 면회실 옆에 보면요. 면회실 있고 옆에 쭉 보면 그 안에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육아시설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죠.
병원이 안에 내부에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는 거냐 다 공짜예요. 그죠? 그런 것들까지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단기 종업원 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단기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년 내에 직업이 전부 도래하는 그죠? 종업원 급여 맞고요. 해고는 별도로 있으니까 회계에 인식하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비합회선 급여는요. 그죠? 단기 종업원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고 뭐예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한다. 이렇게 새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알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단기 종업원 급여는 보통 일반적으로 임금,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합회선 급여도 포함한다. 요거 하나 알고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제도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하고 기여형의 차이점 아시죠? 이거를 그죠? 정해진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주는 모양이 확정급여형. 그 다음에 있죠. 운용수익의 그죠? 부담을 근로자한테 있죠. 기여해주면 끝나고 있죠. 근로자가 그 다음에 운용 책임을 지는 기여형.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했다면 얘는 꼭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모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퇴직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반면에 얘는 뭐예요? 그죠? 운용의 수익의 부담을 누가 지어야 되는 거죠? 회사가 만약에 운용 결과에 따라 잔액이 뭡니까? 줄 수도 있고, 그죠? 줄 수도 있지만 올라가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걸 누가 책임지냐면요. 회사가 부담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요, 두 가지 상품을 공존이 돼요. 원미 FM이라면 회사 직원들한테 퇴직연금 가입해서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DC형도 있고 DB형도 있는 회사도 있어요. 있는데 드물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을 몰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연봉제 회사는 이쪽이 많아요. 편하거든요.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한도도 없이 뭐냐 비용 처리하니까 세제 혜택도 많이 받죠. 근데 얘는 뭐야? 내가 나중에 뭐야?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죠. 증감을. 그러니까 얘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을 해서 표기할 때는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형태인데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논의의 대상은요. 확정기형은 별거 없어요. 논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확정기형에 가입했으면 그죠? 그 종업원에 있죠. 가상계좌에 1년치 퇴직금을 계산 금액을 쏴주면 끝나는 거니까 뭐 논점이 있습니까? 다 비용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그죠? 100% 종업원 급여 안에 그죠? 퇴직급여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은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확정급여 체부가 뭐냐면 이렇게 표기해요. 내가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하면 지급해야 될 금액이 3천이 있다면 요거를 그죠? 사회 적립자산이잖아요. 사회에 일치한 거 아니에요. 연금제도가. 그래서 요만큼이 뭐야? 그죠? 이 사회 적립자산을 차감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생각하면 돼요. 차감해서 순확정급여 체부는요. 2천만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걸 표시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 회사에서 퇴직금은 3천을 주지만 외부에 예치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있는 금액은요. 1,000만 원 있으니까 너의 회사가 직접 줘야 될 채무는요. 2천이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순 확정급여 채무를 부채를 그죠? 예,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정급여 채무에 뭡니까? 현재 가치에서 뭐야? 사회에 적립 있죠. 되어 있는 자산을 차감하면 뺀 나머지가 뭐야? 실제 요거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측정했잖아요. 근데 측정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다시 측정하는 요소. 그죠? 순확정급여 부채 채무를 다시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한 있죠. 내가 순확정급여 채무를 측정함에 있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변동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측정하는 요소가 있다고요. 그 다시 측정하는 요소가 바로 그죠, 보험 수리적 손익이라고 해서 뭐 보험과 우리가 퇴직금이 여러 가지 있죠. 일시퇴직 기준 말고 결국은 이 사람의 퇴직금에 측정할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래에 있잖아요. 퇴직금의 있죠. 임금의 상승률, 이 사람의 퇴직의 이직률 이런 것들을 뭐예요? 물가 등등을 감안해서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 했던 거와 좀 다르게 측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있죠. 뭐 수익 이런 것들을 예상치 못하게 변동됐다 그러면 다시 측정한 요소는 뭘로 볼 거냐 이거죠. 먼저 다시 측정한 금액이 변동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단기의 퇴직급여를 볼 거냐? 안 해요. 그렇게 못 봐요. 그러면 이 손익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측정의 요소를 뭡니까? 다시 계상해서 내가 이제 만약에 비용을 많이 계상하면 뭐예요? 그만큼 그죠, 손익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측정한 요소는 뭐예요? 뭘로 처리한다? 예, 자본으로 처리한다. 그죠? 아시겠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요거를 꼭 알아주세요. 그죠? 알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재측정 요소에 대한 처리액은 수익과 비용으로 보지 않고 뭘로 처리한다고요? 그죠? 기타 포괄 손익인 자본으로 처리한다. 자본으로 처리하는 꼭 알아야 돼요. 농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머지 거는요, 과거에 근무한 원가랄지 이런 것들은요, 요걸 빼놓고는 전부 다 단기 비용으로 다 처리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시겠죠? 요거 재측정 요소는 그 변동된 금액은 자본을 처리하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뭐예요? 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봐요. 기여금은 별거 없어요. 그죠? 기여금 전액을 회사가 기여하면 그걸로 다 비용 처리하니까 별로 없고요. 해고급여 그냥 있다. 기타 종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한 3일의 결산 관련이고,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죠? 재무제표에 표시될 뭐예요? 확정급여 채무의 잔액은 얼마냐, 그죠? 그래서 내가 확정급여형 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보니까 이만큼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만큼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되나? 내가 사회에 적립한 자산이 예치하는 금액은 빼야지 내가 순확정 급여 채무가 되죠. 빼면 얼마 돼요? 안 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예전에 아직도 이거 나오나? 이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계속 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계속 돌리니까 적출이 되고, 요거 이렇게 나와요. 이론 문제에서 보면 이론 문제가 막 나오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지금 보면은 회계처리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요, 기여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뭔가 추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기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종업원이 알아서 해야 되죠. 추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걸로 끝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이 있다고요. 2차장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모든 의무가 종료된대요. 확정급여제도에 기여금을 불입하면서 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의무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죠? 확정급여제도는 뭐예요? 모든 업무가 종료되는 게 아니고 확정급여형이잖아요. 확정급여형은 뭡니까? 기업의 업무가 종료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증감한 걸 계속 회사가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료되는 거 아닙니다. 틀린 거. 학과장,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 상승률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전기가 동일한가? 그럼 뭐 말라고 재측정을 왜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똑한 정사원이 최고 똑똑하네. 확정급여제도 있죠. 확정급여형 제도를 도입하고, 그죠?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뭐예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익과 비용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기타 포괄순위가 본다 했죠. 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D성은 뭐 기여금의 우정을 추가납부 뭐 없죠. 그걸로 기하면 끝. 두 번째, 확정급여제도 DB형은요, 기업이 불입함에 따라 모든 지금 위하고 똑같네. 아니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요. 기타 본 그죠? 같은 문제네. 왜 같은 문제를 냈지? 이게 그죠? 똑같이. 이거는 정사원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그죠? 이렇게 1, 2, 3, 4 나오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요거만 보시고요. 그거 한번 가볼게요. 자, 3일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 급여를 지급하고 일시불 급여는 퇴직 직전 최종임금의 1%의 건속 연수를 곱해서 금액 산정된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임금도 뭐예요? 1차 연도에 만원의 향후 뭐예요? 7%씩 계속 올라가네, 임금이.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 그리고 할인율도 10%다. 종업원이 5년간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며 보험 수리적 과정 및 기타 추가적인 조정사항이 없을 경우 다음 항목 중 매년 금액이 증가하는 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근무원가 당연히 뭐예요? 임금이 오르니까 올라갈 것이고, 이자 원가도 뭐예요? 계속 10% 계속 누적하게 올라갈 것이고, 현재 가치도 올라간 거에 현가니까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뭘 물어보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멍멍한데요. 일단 시험에서는 이 두 개 위주로 여러분들은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있죠. 가성비 좋은 주식 기준 보상이 되겠습니다.